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제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음기 거래라고 다 수상한 거래는 아니다. 이런 것들. 돈 주고 이거는 이야기해 드렸고요. 흑백 요리사가 요즘 인기랍니다. 상권이 요런 곳에 이제 몰리고 있다. 상기신도시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 드렸고, 지금 대부분 어제 말씀드린 그 뉴스 비슷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예. 지금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를 바로 설명해 드리면, 시장하고 규제 파트에서는 이제 패드가 B컷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B컷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이제 연말에 거의 0.5 다시 내리지 않을까 하고 있고, 우리 한은은 지금 그 9월 11일 날, 9월 11일 날 이제 그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한은은 이제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다가 사실 이제 동결을 계속했었죠. 23년도 1월 때부터. 근데 이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렸었다고요. 예, 더 올렸었는데 우리는 계속 동결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런 제로금리 상황에 이제 흘러가다가 금리가 다시 이제 돈을 다시 이제 푸는 거를 좀 하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 시점에 23년도 시점에서 이제 미국은 계속 금리를 패드는 계속 금리를 다시 오르게 합니다. 근데 우리도 같이 올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또 올리려고 하니까 거의 4%대로 가버린다 하면은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장기간 이제 계속 동결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도 패드도 이제 동결을 하다가 B컷을 이제 단행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따라서 보면은 그 과거를 반추해 보면 20년도 때도 미국이 내리고 나면 우리도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차이가 한 1%에서 0.5, 1, 2%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하다가 지금 너무 많이 났습니다. 사실 미국이 한 지금 4%대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거의 지금 원래는 한 4%대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애매하다.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많은데 9월 11일 날 이제 B컷에 따라서 내리기도 애매하고 또 동결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애매합니다. 그때 당시 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분야에 이제 분양 신축 매매가 물량이 너무 많다니까 아주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과 심리지만 그래도 이제 수요와 공급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공급이 워낙 많다 하면은 돈촌 중앙도 그렇지만 이제 부산도 온다 하면 지금 가장 이제 핫한 거는 레미안 포레스티지거든요. 레미안 포레스티지. 지금 이제 여기 거의 지금 전세 물량이 광고는 한 2,000개 정도 나와 있는데 물량이 한 1,000몇, 거의 한 1,500개 이상이 나와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단지의 평형대는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국민평형 30평대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지금 한 평균 한 4억에서 4억 5천을 호가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물량이 빠지다 보면 한 3억 한 5천 평균 한 3억 5천까지 내려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물량이 거의 한 1000개에서 1500개라 보자. 그러면 이 주변에 이제 여기보다는 한 1, 2년, 한 2, 3년 많게는 입주 예정은 요 정도 2년 차는 요 정도, 요 정도고 3년 차, 4년 차는 지금 힐스테이 명륜이랑 이제 아이파크랑 그리고 10년 차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의 15년 차까지 이렇게 하면 10년 차까지만 하면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평형을 비슷하게 본다 하면은 평균적으로 원래는 한 4억에서 6억대까지 올라갔어야 돼요. 원래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가율이 7, 80% 돼서 매매가가 한 10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매가가 거의 뭐 한 8억대, 평균 한 8억대로 거의 8, 9억대로 떨어지고 전세가율도 한 50%대, 60%안 되는 식으로 흘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 여기가 이제 대량의 물량 공급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하면 재작년에는 이제 럭키 레미안 때문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제가 제 손님들도 갱신을 많이 하셨고요. 그냥 갱신을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갱신 안 하고 나오시는 물량들도 해도 뭐 거의 4억대, 4억 5천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물량이 이제 쏟아지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살기는 좋아요. 저도 손님 때문에 이제 가서 봤는데 살기는 좋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신축은 확실히 살기는 좋습니다. 뭐 깨끗하고 뭐 기반 시설, 편의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뭐 안에 수영장,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뭐 사우나까지 막 하니까 신축은 신축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수요와 공급이다. 그렇다면은 이 신축 사람들이 결국 대출을 일으켜서 내 한 4억 정도면 신혼부부든지 아니면 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자녀가 있든지 결국 신축을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물량을 뭐 여기에 이제 수요가 싹 다 흡수를 할 겁니다. 흡수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경쟁이잖아요. 동일 물건의 평형대가 경쟁이면 결국 이제 금액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3억 5천, 평균 3억 5천대로 지금 뭐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 이제 평균적으로 한 3억 5천에서 4억대, 그리고 빌라 연립 비아파트 시장은 더 안 좋고요.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게 이제 2년, 4년 갱신되고 하면은 물량이 이 주변에 이제 전세가율이 50%, 60%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매매는 어떻게 되느냐? 매매는 거의 이제 그 뭐 한 전세가가 그렇게 낮은데 매매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지방은 특히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갭 투자도 없고 수요 공급이 매매가 이제 그 동네 레미안도 2년 주기가 흐르고 나서 매매가 많이 됐었거든요.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파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26년도쯤에 4년 뒤쯤에 이제 매매가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수요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예. 뭐 한 내 돈 대출해가지고 한 3억 5천 정도면 예전에는 뭐 한 5억대까지 가니까 꿈도 못 꿨었는데 뭐 지금은 3억 5천 정도 전세가 된다 하면은 새 아파트에 살 수 있어요. 요즘은 다들 차가 있잖아요. 뭐 집이 없어도 다 차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긴 편하거든요. 예, 전세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여기에 이제 동네 쪽을 하게 되면 이제 동네와 가까운 금저구 쪽이나 뭐 연제구 이쪽 물량들이 싹 다 흡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부산과 중부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뭐 요렇게 봤고 이제 상권을 하나 나왔더라고요. 흑백 요리사 기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가십성 기사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핵심. 이제 냉부로 해서 이제 냉장고 부탁해 나왔던 이제 그 요리사 셰프들 가게가 한창 이제 음, 그, 그 매스컴 TV를 무시를 못 합니다. 일반적인 물론 이제 지금의 트렌드가 유튜브 이런 것도 흘러갔지만 글로벌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흑백 요리사 마찬가지 냉부 때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다 갔는데 이제 흑백 요리사도 그렇거든요.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예요,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겁니다, 정말. 이게 길게 보면, 짧게 보면 한 6개월,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1년,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거는 뭐 그 외의 요소들이고, 이게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상권이 이제 형성된다. 이런 기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뭐 그 흑백 요리사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제가 상권의 핵심이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초적으로 물론 동일한 맛의 요리를 퀄리티를 가지고 한다 하면은 입지를 약간 떠나서 입지를 해결할 수 입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입지를 이제 떠나면 결국에는 이제 브랜딩 마케팅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브랜딩 이미 그 셰프 이름 네임드가 다 있으니까 그건 다 끝났고요. 브랜드 마케팅이 이제 협력 요리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도가 하기 때문에 여기를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뭐 매주 소비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은 이제 뭐 인스타도 올리고 내가 블로그도 올리고 유튜브도 찍고 막 하기 때문에 한 번은 무조건 간다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일시적인
소비 인구,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제 손님들과 고정적인 손님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뭐 상권뿐만 아니고 상권이 뭐 표현은 그렇지만 개박살을 났거든요. 그런 이유가 왜일까? 그만큼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 월세도 많이 들고 거기다가 뭐 전쟁 여러 가지 뭐 해서 물가로 해서 뭐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배달하니까 배민에서 많이 떼어가고 정말 복합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지갑을 풀어서 많이 사주고 이런 건데 이게 또 쉽진 않아요. 이 상권을 이제 그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상권을 보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GIS 뭐 여러 가지도 있고 프로테크 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예전에 상권 정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상가 건물 임대차 그 보호법을 보더라도 대항력 조건에 보통은 이제 그 인도 소위 말해서 인도 점유와 그 사업자 등록증이요.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소위 말해서 이걸 전입신고로 가능하지만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결국에 이제 세무서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장이체 플러스 사업자 등록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은 뭐 보통은 여기에 이제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권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업자가 몇 개가 나와 있냐,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변에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도 옛날에는 카운팅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제는 안 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내고 동일 업종의 업체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나 현금은 아니겠지만 카드로 하면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 신고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뭐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권이 비슷합니다. 여기가 커피가 대략적으로 몇 개가 있고, 뭐, 동일한 일식집이 몇 개가 있고, 중국집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 빅데이터로 정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권을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상권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동일한 업종이 생기면, 그리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내가 점심을 먹을 때 중국집을 갈지, 아니면 뭐 국밥을 먹을지, 아니면 뭐 양식 돈가스를 먹을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겹치는 경쟁이거든요. 내가 그걸 먹고 후식으로 뭘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이어지는 상권이 아니고 선택지가 좁혀지는 상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동일 업종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볼 때 우선은 사업자를 막 내시는 걸 보면은 결국 내가 성공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 맞는데 이제 그 사업자를 내실 때 이런 분석들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들어올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사가 이제 그 한 요소 중에 브랜딩 마케팅을 하는 흑백 요리사 때문에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이게 브랜딩의 마케팅. 그래서 이제 공중파.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은 뭐 TV에 뭐 몇천만 원을 주고 뭐 PD나 업체 그 회사에 주고 계약을 해서 뭐 아침 뉴스에 나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다 하거든요. 대부분 뭐 블로그나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그 인플루언서한테 계약을 수익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사업적으로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중개 관련해서 미등기 거래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 중에 미등기 거래가 많은데 이 미등기 거래가 뭐냐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실거래가 뜨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실거래가 뜹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뜨고 나면 보통은 이제 그 실거래 신고가가 그 사이트도 들어오겠지만 네이버에도 뭐 얼마라고 찍혀 들어와요. 근데 그 소위 말해서 잔금을 친 건 아니에요. 계약금만 내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저희 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고는 이 아파트가 이 금액이 찍혀 있네. 그러면 그 금액이 거래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통 또 그렇죠. 분석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이 잔금을 보통 뭐 대출 관련해서 한두 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 손님 같은 경우는 주식 처분 기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잔금을 1년 정도 우선은 잡아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 때 이제 잔금을 1년 했는데 물론 이제 주식 처분하시고 해서 한 6개월 뒤쯤에 이제 뭐 잔금을 앞당겨 가지고 하긴 했습니다. 특약도 다 넣어드리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잔금을 길게 잡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이제 신고는 30일 하지만 등기법에 따르면 이제 잔금 치고 나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잔금을 길게 잡아놓으면은 뭐 60일 이내에 하게 되면 결국 한 두 달이 더니까 뭐 거의 뭐 한 6개월에서 1년, 뭐 1년 2개월, 뭐 8개월 뒤에 이제 뭐 그러다가 갑자기 실거래가 찍혔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최대한 6개월 사이의 수요와 공급을 교란시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할 때 결국 계약 신고 이 법들에 이제 그 이 구석구석에 있는 차이를 어떻게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미등기 거래라기보다는 이제 잔금을 길게 잡은 분들이 잔금을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때 잔금 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금 플랜이 안 맞아서 그때 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불법으로 보고 미등기 거래니까 이제 조사를 한다. 이런 건 이제 좀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개를 할 때 잔금이 평균 뭐 한 2,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등기를 바로 그때 안 한다 하면 평균 한 3개월에서 5개월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저도 소명 작업을 다 하고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손님들께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미리미리 이런 걸 대비는 해드리는데 저도 이제 경험을 하긴 했는데 뭐 계약 해제를 해서 손님들이 실제 계약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제를 해서 하는 경우를 이제 특히 해운대 쪽에 그걸 뭐 목격을 했습니다. 거의 집가 마린 쪽 라인에 평균 한 40억대, 60억대를 찍어 놓고 거래를 한 그 밑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전거래도 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법인을 내세워 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물며 중개사인 저도 아는데 왜 국토부나 이런 데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는데 이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이 소명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건 또 소명을 해본 부동산에 맡겨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 이게 100%다 맞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시세 대비해서 너무 이제 금액이 많이 올랐거나 금액이 너무 많이 내려갔으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한다 해서 다 이제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면은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하는 금리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매매 전세 이야기, 그 다음에 흑백요리사 같은 상권 이야기, 그 다음 미등기 거래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